자, 여기는 이제 5번 필지. 5번 필지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상시 담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농민분들께서 물 욕심이 상당히 많으실 때 관행적으로 하시던 모습. 자, 이양 이후부터, 이양 전부터 논에 물을 떼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상시담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출수가, 그러니까 이삭 패는 것이 다른 곳보다 사실 한 이틀 정도 늦습니다. 늦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말을 지나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 없이 보이는 듯 해도, 우리가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조사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요게 한 이틀 정도 늦습니다. 그런데 이 출수라는 것은 한번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출수 시가 되면 수전기 90%까지 10%에서 90% 이삭이 패는 데까지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 내지 2일 늦은 것이 뭐 큰 대수냐,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립 칼라 차트를 우리가 보면은 옆색이 어떠냐 하면, 옆색이 7입니다. 7이지만 거의 8에 가까운 7입니다. 옆색이 진하다는 거죠. 그러면 토양 속의 양분은 또 수분은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양분이 과잉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양분이 과잉되는데 뭐 충분한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뿌리에 있습니다. 핵심은 저기 우리 이 교수님이 샘플링을 하고 계십니다만 가서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중에 도복 문제라든지 병해충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데, 이 뿌리는, 자, 하나를 제가 집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잘 이렇게 흙이 묻혀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흐르는 물에 씻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두렁 길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농관리, 벼농사를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것은 앞에는 4번 필지죠. 자, 이제 5번 필지 상시 담수. 뿌리. 이렇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자, 이거하고 우리가 앞에 했던 4번 필지, 즉 이제 3주간 중간학수를 했던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옆색이 우선에 우측이 더 진하죠. 거의 8 이상에 미칩니다. 그 다음 여기 뿌리를 한번 보세요. 뿌리 색깔이, 여기 왼쪽은 하얀 뿌리, 새로 나온 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얘는 하얀 뿌리가 거의 없고, 요게 적갈색이라고 하죠. 산화철 피막이라고 하는데, 철분이 있어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피막을 형성한 오래된 소위 올드 루트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줄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줄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게 상시담수입니다. 소위 몽고병, 입집 무늬 마른 병이 엄청 지금 발생해 있죠. 다발한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을 수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5개, 10개, 15개, 25개 정도로 많습니다만, 나중에 등숙률이라든지, 등숙률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이삭 하나하나에 나달수, 알맹이가 다 달려있죠. 이걸 나달이라고 하죠. 여기 한 120개 정도 돼 보입니다만, 이게 알맹이가 찼느냐 차지 않았느냐,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잎에서 여기서 요거는 잎 몸이라고 합니다. 잎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만 구성이 됩니다. 잎은 요게 이제 잎집이죠. 잎을 둘러싸는 집입니다. 칼 할 때 칼집처럼 요게 요 부분이죠. 잎집과 그리고 잎몸 요게 칼처럼 되죠. 엽신이라고도 합니다. 몸신자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예. 하얗게 된 부분이 있죠. 요게 보이십니까? 예. 요게 뭐면 잎혀라고 하는 것은 혀처럼 생겼다 하죠. 그 요게 이제 딱 요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안에 보시면 요렇게 예. 안에 요 안쪽에 있는 것이 잎혀고 잎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설명된 잎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요렇게 나 있는 거 있죠. 옆에 잘 안 보입니다만 요렇게 감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작죠. 요게 이제 잎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줄기에서 이삭줄기에서 요렇게 감싸고 있어서 바람이나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축 늘어지지 말라고 딱 이렇게 안겨 붙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잎이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벼하고 피라고 있습니다. 피는 벼 재배하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벼하고 피의 차이는 이겁니다. 요거 잎혀와 요렇게 감싸지는 엽이라고 합니다. 귀죠, 귀. 요게 피는 없습니다. 벼는 있죠. 그거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제초제를 만든다고 할 때는 피를 죽이겠다 할 때는 선택성 제초제들을 많이 만들곤 합니다만 그것은 벼에는 작용을 하지 않고 다른 작물에는 발생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담수 지금까지 물을 계속 한 번도 안 빼고 벼를 재배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잎색도 진하고 키도 크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만 나중에 후반기 생육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이 엄청 발생하겠죠. 벌써 발생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사는 초반기 생육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생육 160일에서 180일 전체를 보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분명히 뭔가가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분을 새끼를 쳤던 흔적이 있죠. 얘들이 벌써 한번 보십시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소위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을 무효분을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죠, 그죠? 다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무효분을이 많았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줄기 자체가 나중에 강도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여기 보시면 병이 발생해 있죠. 벌써 도열병하고 깨시 무늬병 같은 흔적들이 다양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열병 흔적이 되겠습니다.